야, 백옷으로 이사 가면 서울대 갈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9일 부동산 별별 지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백옷 해수풀장으로 올여름 가장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았던 지역. 그러면서 동시에 서울대 병원 분원 이전이라는 큰 호재를 갖고 있는 백옷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주실 분은요, 시흥공인중개사 윤현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여기 출연해 주시기까지 굉장히 고심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떨렸죠? 네, 용단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백옷 신도시에 대한 새로운 지역 정보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뭐 한 끼 줍쇼에 나왔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나왔어요. 갑자기 백옷 신도시에 한끼 줍쇼가 떴다고 막 직원들이 출근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어? 이제 이러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한번 봤었죠. 아, 그래요? 어땠어요? 네네네. 그거 하고 나서 백옷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한끼 줍쇼에 백옷이 떴다. 백옷이 어디지?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또 오시는 그 고객님들도 한끼 줍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다녀가지고 도망갔다. 아, 그래요? 어떻게 지역 민심은 좀 좋던가요? 거기 왜 이렇게 밥 달러 가는 데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백옷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순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선한 양들 같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좋은 대접 받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또 궁금한 게 말이죠. 백옷이라는 단어인데 일단 네. 특이한 게 곧이래요. 기역에 오에 디귿이란 말이죠. 네네네. 네. 뭐 어떤 특별한 이유나 의미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백옷은 저도 왜 백옷일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이게 보니까 주시경 선생님께서 1914년도에 그 조선어학당을 백옷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백옷 신도시를 만들면서 백옷은 배움의 터, 배움의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 해서 백옷 신도시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서울대학교를 유치를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배움의 터다. 그래서 네. 백옷이다. 네. 네, 아우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백옷인 듯이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실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가장 먼저 백옷 신도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백옷 신도시의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도에도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백옷 신도시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바로 맞은편으로는 송도 신도시를 마주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안산시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송도 신도시, 동쪽으로는 광명이 위치하고 있고 또 북쪽으로는 인천 논현동, 그러니까 송도 국제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네. 인천 연수구라고 해서 그 남동공단이 있는 논현동이 가장 부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백옷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도시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좌측으로는 송도, 우측으로는 광명, 그렇죠. 아래쪽으로는 안산 네. 이렇게 편제되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 위쪽으로는 이제 인천 네. 구도심 쪽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서울에서 조금 멀어서 교통 여건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2기 네. 신도시는 교통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3기 신도시는 교통을 먼저 깔고 그렇게 네.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네. 이 백오 신도시 같은 경우에 교통 여건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백오 신도시의 교통 여건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주변을 살펴보면 그냥 사통팔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백오 신도시를 진입하는 정왕 IC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왕 IC만 이렇게 빠져나가면 일단 고속도로 쪽으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있고요. 네. 영동고속도로에서 조금만 나가면 서해안고속도로를 또 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네. 또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 지역적인 것들이 굉장히 금방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월판선이라고 해서 월곶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그 월판선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면 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또 신안산선도 있어요.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가는 신안산선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일부가 개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소사 원시선도 있고 이래서 교통으로는 전철 노선으로는 그렇게 세 개가 있고 또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공항까지는 한 30분이면 또 도착을 하고요. 네. 광명 KTX역까지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또 사당동까지도 한 30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교통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또 신도시다 보니까 아직 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도로도 개선을 하고 또 주변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대중교통 그런 노선을 확충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굉장히 많이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듣고요. 네. 기본적으로 있는 위치적으로 사통팔달의 그런 노선으로 교통 요충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일단 지하철 4호선이 이미 오이도역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네, 맞습니다. 네. 월판선과 신안산선까지 연결이 되면 네. 진짜 교통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그럼 강남까지 어느 정도 걸린다고요? 강남까지는 사당까지 3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바로 넘어가면 양재잖아요. 네. 강남까지는 뭐 30분, 35분이면 도착하지만 네. 강남에서 막히는 게 문제죠. 아, 그렇군요. 진입하다가 네, 그렇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송도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네. 송도는 이제 나중에 차차 얘기를 드리겠지만 송도 네. 집값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송도보다 저렴한 네. 지역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송도까지 다니긴 괜찮나요? 송도까지 시간은 15분 정도면 바로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그래요? 굉장히 근접한 거리죠. 그래서 송도는 이제 국제도시고 또 백옷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백옷하고 송도하고의 그 규모 면으로 보면 송도는 이제 11개의 공구별로 만들어진 도시고요. 백옷은 송도로 비교하면 한 공구 정도의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래요? 송도하고 백옷을 비교하면 한 10분의 1 정도의 면적이지만 그 안에서 갖추어진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퍼펙트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서 송도에 있는 인구가 굉장히 집값이 저렴하고 백옷 신도시가 또 생활권은 또 안정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의외로. 그리고 또 백옷에서 또 송도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네. 자, 신도시 지정을 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네. 이게 지금 베드타운화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네. 어떻게 백오 신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좀 되어 있나요? 아, 백오 신도시는 베드타운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시흥시, 안산시 이런데 어떤 그 네. 공단, 아, 공단이 있어요. 공단을 배우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족 도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백오 신도시가 아래쪽으로 보면 시화공단이 있고 안산 또 반월공단이라 그러죠. 그래서 반월공단도 있고 스마트 허브라고 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또 시와 뭐 멀티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저희 그 배구 신도시에서 북쪽으로는 그 남동 인더스파크라고 해가지고 네. 또 남동공단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남동공단까지. 그쪽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100곳에 새로이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떤 베드타운의 특성보다는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주변에 공단이 많아서 배우지가 일단 배우지를 받쳐주는 든든한 세력 이렇게 세력들이 좀 있네요. 네, 많이 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랬나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네. 일단 그 100곳 중심으로 한 구도심들이 네. 지금 역전세난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 결국 이제 다 새로 지어지는 100곳으로 이사 가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는데 아 그런 이유들이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 이제 집이 안 팔리잖아요. 구도심 쪽에. 네네. 근데 워낙 이제 시흥시가 좀 오래됐어요. 음. 구도심이 오래되고 배구 신도시가 이제 생긴 지 만 4년 된 도시입니다. 아 4년. 네, 만 4년이 되었고, 따끈따끈하네요. 예, 네. 이제 마지막 입주를 앞두고 있는 배구의 최중심의 서밋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입주를 이제 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네. 구도심에서 집이 안 나가서 이사를 못 오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계세요. 아 그래요. 현재. 그리고 네. 대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로운 이야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배구 신도시의 위치 어떤 배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에는 배구 신도시의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 병원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네. 배구 신도시는요. 네. 가장 큰 호재가 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병원이 네. 오는 겁니다. 아, 그런데 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 별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오면서 그 안에 의료 연구 시설로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 서울대학교가 오면서 네. 연구 시설이 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은 배구 신도시 처음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은 와야 되고 또 시흥시는 그렇게 옴으로 인한 어떤 대가는 토지를 약 20만 평을 서울대에다 주는 걸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오라고. 네, 와. 오라고. 네. 그래서 줬고 또 서울대에다가 일부의 병원과 또 서울대학 시설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한라건설이 거기에서 이제 약 7,8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건설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네. 3천억 플러스 알파로 1,500억 정도 해서 4,500억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서울대학교에다? 걸로. 그렇죠. 이야 대단하네. 네, 그렇게 해서 시흥시와 경기도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배구 신도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굉장히 또 의아한 건 뭐냐면 네. 일단은 서울대학교가 서울을 벗어나면 네. 백옷대학교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배구세에 이사 오면 서울대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인구수로 보더라도 네. 지금 0세부터 6세까지의 인구수가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엄청나죠. 젊은 사람들이. 네. 진짜 의미가 있겠네요. 서울대학 근처에 걸어서 서울대학교로 간다.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이 네. 성립될 수 있겠네요. 각 신도시를 보면 여러 신도시 안에 개발된 많은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네. 신도시 안에 대학교 있는 신도시 보셨습니까? 송도. 아, 송도. 네. 거기는 국제 신도시니까. 국제 신도시니까. 네, 네. 국제 신도시니까 글로벌한 그렇죠. 어떤 캠퍼스들을 워낙에 또 유치를 크니까.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서울대학교라는 상징적 의미가 네. 남다르죠.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이전한다. 동시에 서울대 병원도 들어온다. 500
500병실 이상의 서울대병원이 150신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네. 이제 굉장히 남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 그렇죠.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네. 500병상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면 500병상일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는 약 2,000병상 정도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한 시흥 시장님께서 2,000병상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단계를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희망사항도 들어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어떻게든 크게 들어오면 좋겠네요. 네네. 거기에 따른 병원만 들어온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관련돼서 연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용하게 되는 수요들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네. 하다 보면 150신도시가 경쟁력, 남다른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서울대 캠퍼스 들어오는 거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백옷대교? 아, 백옷대교는 이제 송도와 네. 연결하는 대교예요. 아, 그래요. 백옷하고 송도하고는 약 1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거리는? 네, 그 바닷가를 가로지르는 백옷대교인데요. 네. 그 백옷대교가 만들어지면 백옷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겠죠. 송도에 있는 그 인프라를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아마 백옷대교는 여러 번 이제 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계획이 됐다가 뭐 또 설치를 한다고 했다가 네. 또 그게 무산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언젠가 얘기가 나오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는 아직은 시작은 안 했구나. 네,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그 송도에도 스마트밸리라고 네. 해서 그 공단 지역이 있고 네. 또 이쪽에도 백옷에도 있는데 그 다리를 놓으면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백옷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기도 하는 오히려.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송도에서는 그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가지고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주춤하고 상황이군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바닷물이 깊숙하게 만처럼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 네. 위에 다리가 놓여지면 송도하고의 근접성, 좋죠. 접근성, 네, 아주 좋죠.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네. 같이 누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네네. 빨리 그것이 아, 설치가 그렇군요.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자기부상 열차에 네.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네, 자기부상 열차보다도 이제 트램, 트램. 예, 트램이 있는데요. 그 트램은 지금 이게 노선이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곧 그 예타 예비 네. 타당성 조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설치를 하겠다 하고 네. 있는 중이고 자기부상 열차도 얘기는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MOU 체결 네. 정도 된 걸로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저래도 MOU까지 체결됐다면 네. 결국은 자기부상 열차를 놓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의지가 있는 강할 거죠.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 네. 그것까지 들어오면 굉장히 편해지겠어요. 네, 단위적으로.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150신도시. 지금 150신도시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 밀도가 높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 네. 인구 밀도가 높은데 이제 여기 표를 한번 보면서 제가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150신도시의 면적이 네. 이제 송도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송도가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거하고 네. 150신도시의 인구 유입으로 보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그 차이가 많이 나면서 150신도시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통계 기준으로 보면 네. 송도의 인구가 14만 9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청라는 100곳에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청라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150신도시는 무려 6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결국은 네.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네. 이제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니까 그만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밀도를 높인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려했던 네네. 거하고 좀 다르게 예. 뭐 집이 남아돌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150신도시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저렴하게 분양이 된 곳이에요. 아, 그래요? 평당 분양가로 따지면 약 900만 원 정도. 아, 네. 4년 전을 비교해보고 네. 4년 전에 이제 입주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2012년도부터 분양을 해서 네. 2015년도 그리고 마지막 분양된 게 2016년 그때 마지막으로 분양이 됐는데요. 네. 평당 분양가가 마지막에 분양된 것도 약 1,000만 원을 넘지를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1,000만 원 넘지 않는 분양가를 가진 도시가 없어요. 그 공사 원가 정도 같은데 지금. 그렇죠. 네네. 그래서 프리미엄이 네네. 많이 향상되고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분양받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가지고 있고. 택지 공급을 저렴하게 했나 네. 보네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네. 편안하게 들어와서 새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자, 일단 또 반면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쾌적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한번 105신도시를 와 보시면 네. 어마어마하게 넓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 148만 평이에요. 전체 148만 토지가. 평. 네. 그런데 전체 그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세대수는 약 2만 1,500세대 정도 그렇게 세대수가 돼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이제 한 8,500세대 정도 이렇게 네. 해서 전체 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명공원이라고 있어요. 네. 정중앙에 생명공원이 있는데 생명공원. 생명공원, 105 생명공원이라고 해서 약 한 7만 평 정도 되는 공원 부지가 그래요? 있고요. 네. 하늘 수변공원이라고 해서 약 12km 정도 되는 네. 그 수변을 따라서 조성된 공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거기를 다 돌려고 하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될 수 있는 어우, 산책로가 105신도시를 빙 둘러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면 사실 굉장히 넓어요. 일단 현재는 서울대학교 부지가 20만 평이라는 부지가 현재 중앙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한 그래도 7년에서 10년 정도 돼야지 완성된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도시가 이제 꽉 찬 느낌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현재는 많이 비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쾌적성은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네네. 그 서울대학교 부지를 착공을 한 것 같던데. 네. 착공했나요? 착공했습니다. 그 그렇군요. 서울대학교는 지금 그 뭐라 그러나 마스터 플랜. 네네. 네, 마스터 플랜이 지금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네. 그 추진하는 단계가 1단계서부터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현재 1단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교직원 숙소라든가 또 뭐 대학원 기숙사 그리고 컨벤션 그 동 그리고 뭐 교육 협력동 이런 것들은 지금 1단계 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정도면 그런 게 조금 완공이 되죠. 이제 그런 어떤 주거 시설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로 이런 어떤 거주 시설들을 먼저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는 지어졌고요. 그 거주 시설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식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속속들이 입주를 하고 이제 마지막 입주가 남았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시흥시 안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105신도시다. 네네네. 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도 105동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죠. 여기 이제 그 표에서 보면 이쪽에 한번 그래프 보이시나요? 네. 여기 105동의 그래프인데 2019년 3월부터 7월
까지 인구 유입이 된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네네. 월별로 봐도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네. 그리고 다른 동과 비교를 해도 여기 지금 많이 들어온 데가 은행동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목감동. 네. 여기가 이제 은계지구라든가 목감지구가 있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백오동은 그래도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 백오 신도시라고 하는 곳이 네. 다른 시흥시에서 어떤 택지지구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모양 자체가 달라요. 뭐 목감이나 은행동이나 이런 데는 그 어떤 밀집도가 사실 백오 신도시를 따라오기는 조금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 이제 그 시흥시에서 장현지구라고도 이번에 시흥시청 주변을 일대로 또 개발이 되는 데가 있는데 네네. 거기 아파트 분양가는 조금 비싸요. 비싼데 그쪽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산재해 있어요. 그 아파트들이. 근데 백오 신도시는 집약되어 있죠. 그 21,500세대 정도 되는 세대가 이제 서울대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뭐 자총용 500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쪽 저쪽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 만 세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편의 시설들이 다 모여 있죠. 백오 신도시에 들어가면 어디 멀리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라는 어떤 기대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은 또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백옷으로 이사 가면 서울대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유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열도 굉장히 높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자 일단 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네. 일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지만 작은데 네. 상대적으로 신도시란 말이죠. 그렇죠. 네. 완전히 뭐 들어선 것 자체가 외관 자체도 알록달록하니 네.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강하게 들고 그리고 왠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들고 하던데 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까 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일단 평당 900 정도에 분양을 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자 일단 인근 지역들하고 비교해 볼 때 백오 신도시의 가격은 어떤지 그러려면 인근 지역은 어떤지 이걸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을 보면 이제 저희 백오 신도시가 아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네. 그 다른 주변의 아파트들보다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조금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의 분양가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주변의 분양가는 요즘 이제 분양하고 있는 장현지구 이런 데가 분양가가 평당 한 4억 3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가가 아니라 세대당. 세대당 아파트 분양가가 그 정도 되는데 우리 백오 신도시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약 4억 3천에서 4억 8천 그리고 또 비싼 데는 이제 한 5억을 약간 넘는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약 한 4억 2, 3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송도 국제도시죠. 송도를 비교해 보면 송도는 저희보다 한 1억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약 5억 3천 이런 정도가 평균가 정도가 되죠. 5억 3천에서 한 6억 정도가 그렇게 되고요. 주변 구도심의 아파트는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저렴하죠. 한 3억 정도 이렇게 34평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네. 청라 같은 데도 그 평당 그 매매가의 기준을 보면 약 한 4억 5천에서 5억 3천 정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어떤 아파트 가격 자체로 보면 굉장히 좋죠.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네. 구도심 가격보다는 비싸지만 사실 구도심하고는 비교할 게 안 되죠. 그렇죠. 신도시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네네. 가격들을 갖고 있는데 예. 자 그래서 분양가 대비 그러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은 거예요?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약 한 1억에서 1억 한 3천 그 정도 붙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억 정도의 네네. 프리미엄이 붙었다. 네. 다른 때 프리미엄 붙은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덜 붙어 있긴 하네요. 네. 아직까지 입주가 착하죠. 그리고 이제 호재가 많이 있는데 네.
백오 신도시의 가장 큰 호재가 대학하고 서울대 병원이잖아요. 네. 그 호재가 지금 아직 가시성이 없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겹 호재들이 줄줄이 쌓여져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호재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뭐 서밋플레이스라고 이제 마지막 입주를 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네네. 호반 네. 서밋플레이스 C1, C2인데요. 거기의 분양가가 그래도 105세에서는 가장 비쌌거든요. 네. 그래서 평당 세대당 가격이 3억 5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한 4억에서 5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음에도 입주 그 기간이 10월 10일이 지금 입주 기간인데 입주는 현재 약 60% 아, 그래요? 정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이사를 못 오는가 이제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정책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자금 동원력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구도심의 집들이 빠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입주율이 조금 낮은데 이럴 때 빨리 이곳으로 이사를 오셔야 나중에 그 호재가 많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각종 규제 때문에 이사를 오는 거에 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백옷은 어때요? 백옷도 정책적 규제에 직격탄을 맞는 곳인가요? 직격탄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여기는 어떤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다 벗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대출도 잘 되겠네요. 대출도 잘 되죠. 근데 뭐 DSR 규제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집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예전 같으면 사실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이 하나 있으면 네. 그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쪽에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투자 면에서 적극적으로들 많이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사실 주택 정책 규제가 뭐 요즘에도 또 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선뜻 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 이 조금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경기도 좀 많이 안 좋다고 하는 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움츠리는 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 비율이 높다. 인구의 이제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종합을 해보면 네. 결국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는 뭐 그런 그렇죠. 개념으로 네네. 네, 이렇게 네.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반면에 자금 여력에 돼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또 괜찮은 지역이기도 한데 네.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어렵고 네.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 자기 자금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사실 조금 많이 힘들죠. 그렇죠. 네. 네네. 자, 만남에 대표님이 자꾸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서밋플레이스에 네. 대한 얘기를 쭉 계속 해주셨는데 네. 일단 궁금해요. 서밋플레이스가 어디 있는 건지. 서밋플레이스는 이제 지역으로 보면 여기 이쪽에 이제 요게 백오 신도시입니다. 아, 백오 그래요? 신도시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진짜 가운데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있네요. 네, 이쪽이 지금 시흥 스마트 서울대학교 캠퍼스죠. 네네. 네, 이렇게 요게 이제 약 20만 평으로 있고요. 네. 요게 이제 빨간 부지가 이제 상업 지역이에요. 아, 상업 네, 지역.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면 네.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부지가 네. 일반 그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고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지, 네. 이쪽이 지금 또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쪽에 약 이제 한 8,000세대 정도예요. 네네. 세대 수가. 네. 그리고 이쪽에 요 노란 줄이 한 8,000세대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세대들이 이제 한 5,000세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바라보이는 제가 여기 점 찍은 C1, 네네. 여기 C2. C2. 여기가 서밋 플레이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상업 용지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용지가 한 5개가 있어요. 배구 신도시에는. 그래서 여기 C1, C2 그리고 여기 C3, 4, 5 해갖고 요게 이제 주상복합 용지라고 해서 용적률이 조금 높은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주상복합 용지에 지어진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C1, C2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배구 신도시에서는 이제 마지막 입주 물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C1이 한 900세대 되고요. C2도 약 900세대, 그러니까 905세대, 여기는 895세대 이런 정도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그러면 다 지어졌을 때를 상상을 좀 해보면 네. 바로 위에 백은공원이라고 있어서 네, 높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위쪽은 바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래 왼쪽으로는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뭐 접어야 뭐 이렇게 빌딩으로 짓지 않을 것 같고. 네, 서울대학교 네. 캠퍼스는 주 층이 이제 약 한 10층에서 13층 정도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야트막하게 이제 움직여지고요. 랜드마크 타워라고 해서 이쪽으로 조금 한 41층 정도 되는 높은 건물이 하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바다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랜드마크 타워라고 해서 이제 서울대 여기 41층 하면 어떤 상징성이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100곳의 서울대 캠퍼스에 있는 이제 상징성 있는 교육동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딱 지도를 딱 보면 딱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서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네. 석양이 아주 그냥 예술일 것 같은. 아우 예술입니다. 네. 네, 정말 잘 보셨어요. 네, 그리고 또 막 주변이 막히지 않아서 네. 그 개방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네. 제대로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좋네요, 위치도. 정말 좋습니다. 네. 여기 제가 100곳에서 일하면서 네네. 정말 100곳 분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가 그 석양을 바라볼 때. 정말 환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100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정말 마음이 예뻐지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리고 네. 서쪽이라서 이 주거의 어떤 틀을 바꾸게 됩니다. 왜 서양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을 봐야만 석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창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 군을 꼽으라면 역시 배구 신도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격 차이도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그런 어떤 탁 트인 곳에 있는 곳은 가격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가격을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한강변 프리미엄. 그래서 네. 한강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높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강변에 짓는 것들은 북향이라도 네. 창문이 한강 쪽으로 그렇죠. 향하게끔 네, 네, 그렇게들 네. 많이들 하는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만 강이 아니라 뭐 바다예요. 바다를 내려다보는 네, 아주 큰 바다가 축제가 있고 네. 또 바다 건너 송도가 있는데 송도도 보이나요? 밤에는 송도 야경을 또 봐야 되는 거죠. 네, 송도 그렇군요. 야경을 봐야 되고 또 생명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요. 네네. 그 뷰를 바라볼 수 있는 동이나 세대들은 정말 아름다운 그 밤의 꽃을 보는 듯한 이렇게 속삭이는 꽃, 뭔가 이렇게 막 속삭여 주는 것 같은 네. 그런 공원의 조경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렇군요. 네. 정말 한번 와보시면 사계절을 좋으실 느낄 것 수 같아요. 있는 아주 그냥 독특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곳들이네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제가 또 지도를 보면서 또 깜짝 놀랐던 거는 신세계 아울렛. 그렇죠. 이건 뭐예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요. 네네. 그 뭐 여주에 가도 아울렛이 네네, 있고, 굉장히 멋있게 그렇죠? 잘 돼 있잖아요. 네네. 옛날 궁처럼. 네. 예, 송도에 가도 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렇게 맞아요. 있는데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신도시 안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있는 곳은 아마 배구 신도시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공항을 지나가잖아요. 저희 네. 배구 신도시를 거쳐서 공항을 가게 되고 네. 또 서울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관광을 하다가 이 프리미엄 아울렛을 들러서
또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공항으로 가라. 이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또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의 연계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일터 제공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시아에서 아마 제일 크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꼭 한번 가볼 만하네요, 진짜. 네, 네. 가볼 만하고 아직은 백옷 신도시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어떤 두 개의 축으로 해서 그 어떤 신도시를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후반 서밋플레이스에 대한 입지적 장점, 그다음 네. 마지막 남은 입주 물량이라는 것, 그다음에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 근처에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네. 쇼핑에 대한 편의시설도 다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아울렛까지 그렇죠. 갖추고 있다라고 네. 하면 백옷 신도시에 대해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 또 있더라고요. 네. 스트리트형 쇼핑몰, 아, 네. 백옷 아브뉴 프랑이라고 하던데. 발음이 조금 어렵죠? 네. 아비뉴 프랑. 네. 어떤 거예요? 아비뉴 프랑은 여기 지도에서 보면 네네. 이쪽 여기가 시흥 구도심이에요. 네네네. 정왕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구 정왕사동에서 현재 백옷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구 정왕동에서 여기 백옷 신도시를 이렇게 거쳐서 아비뉴 프랑 스트리트 몰을 네. 이렇게 지나서 생명공원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어요. 동선이. 그래서 구 정왕동에 있으신 분들도 아비뉴 프랑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백옷 공원에 생명공원에서 이제 놀다가 여기 이제 쇼핑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먹거리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지금 굉장히 멋지게 지어놨어요. 아, 그래요? 사진이 있을 텐데 지어 한번 있나요? 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아우, 대단하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조감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저 앞쪽으로 쭉 가면 생명공원 지나서 바다 지나서 송도까지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네. 이쪽이 이제 생명공원의 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아, 네. 아니다. 여기가 이제 네. 구 이쪽 여기 정왕동 구도심에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서밋플레이스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여기가 생명공원이에요. 이쪽이 생명공원이고 건너가면 이제 한울 수변공원들이 쭉 펼쳐져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상가의 모습 자체가 일단 뭐 조감도라서 네. 그런데 일단 구성을 해놓으면 네. 가운데 진짜 스트리트형, 그 요새 네. 유행하는 게 스트리트형 상가 이런 것들 네. 많이 유행하시잖아요. 또 네. 가면 단순하게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네. 다양한 문화나 행사 같은 것도 진행하면서 동시에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몰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좋네요. 아비뉴 프랑은 또 여기가 이제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기가 어떤 하나의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광장이 형성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시민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문화 공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광장이 큰 광장들이 한 2개 정도 중간중간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도 가보면 약간 조금 차원이 다른 어떤 다른 곳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끔 현재 지금 잘 지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입점주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이 스트리트형 몰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제 층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보통 1, 2층 또는 뭐 3층 정도에서 네. 마무리를 짓는데 지금 조감도에서 보면 1, 네. 2, 3, 4, 5층 정도? 6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층으로? 네네. 네네. 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과 2층과 3층이 이제 판매 시설이고요. 여기가 이제 6개 블록동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6개 블록동인데 그 일부는 오피스. 네네. 요즘에 이제 섹션 오피스라고 해서 네. 이제 오피스가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또 일부는 오피스텔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네. 아. 공원 쪽으로는 약 336실에 대한 오피스텔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쪽 구 정왕동 쪽으로 해서는 섹션 오피스가 456개가 형성이 돼 있어요. 6실이. 그리고 상가는 1, 2, 3층 전체에서 약 726
160실 정도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만들어 다 이제 차게 되면 엄청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가 자체가 네. 주거 시설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주거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동시에 사무실도 굉장히 많이 섹션 오피스가 사무실이죠. 네, 네, 사무실입니다. 사무실도 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건 뭐 기본적인 수요를 받쳐주는 상권이라서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2019년 6월 말에 준공이 완료가 됐으면 아직 네. 상가가 다 자리 잡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네. 어느 신도시를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야 아, 그럼요. 차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어떤 진가를 견뎌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요.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또 상가가 확 공급이 돼버리면 뭐 매매나 가격에 대한 부담도 상승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또 분양받으신 분들이 임차인이 또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에서 그렇죠. 네. 또 어떤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고 어떤가요, 상황은? 잘 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분양이 굉장히 잘 됐어요. 아, 네. 분양이 정말 제가 본 상가 분양이 이렇게 잘 되는가 할 정도로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상가들이 이 726실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네. 사실 호실로 보면.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분양이 분양이 되었죠. 그래서 분양이 싸게 됐나 보죠? 신도시 상가들이 그닥 그렇게 싸지는 그러니까요. 않더라고요. 오. 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흥에 굉장히 많구나.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다고 느꼈겠군요.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굉장히 많이 네. 분양이 됐는데 실제 평당 분양가는 네. 약 2천에서 3,500만 원 사이. 아, 그래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저렴하네요. 수는 없지 않나요? 한 3,500 정도면 서울 아우. 기준으로 하면 저렴한 건가요?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15평 기준 하면 약 한 8억에서 10억 사이. 아, 그래요. 네. 괜찮네요. 그 정도고 평당 그 호실당 그 임차는 한 5천에서 300에서 한 400, 한 2, 30 사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일단 수익률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은 분양가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평균 한 6% 정도에 맞추거든요. 아, 6%. 네, 어우, 그러면 이 굉장히 저금리 시대에 6%는 6%는 꿀이네요, 엄청나죠. 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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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갑자기 한꺼번에 물량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네. 6%까지 맞추는 그런 호실은 이제 굉장히 그 우량한 그런 호실들에 이제 맞춰지고요. 네. 나머지들은 약 이제 한 5%에서 5.5% 선 이제 이런 정도에서 어우, 지금 그 만들어지고 정도만 있는데 해도, 그 정도도 좋죠. 그럼요. 네. 이렇게 신도시라는 배우 수요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가, 스트리트몰 이런 네.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네. 배우 세대가 빵빵하게 맞춰주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다만 한 번에 조기에 많은 네.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은 좀 느끼는 상황이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채워질 것이다. 어느 신도시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항상 그랬죠. 분당이나 판교나 그럼요. 처음에는 다 이거 분양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거 좀 싸게 그러니까. 팔아달라. 막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딱 임차에 맞춰주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데 연금. 이제 그 시기를 견디시는 분들이 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시는 건데 네. 이제 조기에 뭔가를 빠른 시간 안에 승부를 걸려고 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애를 좀 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죠. 가끔씩 연출이 되기도 하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이 워낙에 이쪽 지역에 정통하신 분이시니까 네. 알아서 잘 골라서 소개도 시켜주시고 하시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 네. 상가에 대한 상황은 그렇다라는 말씀 네. 전해드리고요. 네. 자, 이번에는 상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일단은 상가 공급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로 선호하는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여기도 LH에서 분양하는 이런 상가였나요? LH에서 분양하는 건 단지 내 상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거기. 여기선 택지를 분할을 받아 입찰을 통해서 분할을 그렇죠. 받아서 네. 네. 입찰 그리고 나서 받아서. 지어서 그리고 나서 그렇죠. 분양을 했다.
지어서 분양하기보다 네. 짓기 전에 짓기 전에 짓기 전에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은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저 대표님 얘기를 보면 일단은 전국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매장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상가가 신도시니까 이제 형성들이 많이 되고 또 네. 주변에서 유입이 현재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주로 배구 신도시가 이제 구도심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네. 약간 떨어져 있는데 거기 시화공단, 네. 또 뭐 반월공단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리고 뭐 좋잖아요. 정왕동 쪽에서도 가족들과 넘어오고, 함께. 네. 그렇게 해서 밤이면 정말 손님들이 많아요. 고객들이 붐벼요. 사람이 붐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붐벼가지고 새롭게 매장을 오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들 네네.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렇게 형성되면 평균 하루에 일매출이 1,200만 원까지 나오는 그런 업종도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나중에 끝나면 귀뜸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궁금하신 분들 전화드려야 되겠네 이거. 정말이에요. 거기 네.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다가도 그 업종 소개들을 간간히 하고 있기도 하고 한데 네네. 뭐 점심시간에도 손님들이 많고요. 또 밤이면 야 정말 여기 상권이 살아있구나 이럴 정도로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이 있고 현재 그 아직 입주가 덜 된 그런 쪽은 현재 공실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예, 양분화 현재는 조금 양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그렇죠. 맞을 것 같아요. 구조조정 좀 네네. 해야 돼요. 그래야 자리 잡혀요. 네. 그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네. 제가 지금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애들 학교를 보내거나 또는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네. 한 바퀴 돌면서 네, 그렇죠. 뭐 대화도 나누고 엄마들끼리 엄마들 네트워크. 입소문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백옷은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백옷 신도시 총연합회라고 해서요. 네네. 백옷의 모든 분들이 그 총연합회를 이제 주목하고 네.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네. 그 연합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서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 젊은 분들이 이용도 하고 또 백오 신도시의 베라맘 카페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카페요? 베라맘. 베라맘.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이야기도 하고 카페에서 함께 그러네요.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네. 사시니까 정보를 나누는. 그렇죠. 그러니까 맛집도 뜨면 대박 네, 나는 거네. 정말 대박이에요. 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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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네. 대표님이 한 장으로 요약해서 150도시에 대한 요약을 좀 만들어 주셨는데 네. 일단 보면 네. 그동안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이 쭉 나와요. 네, 그다음에 네, 네. 신안산선, 지하철 4호선, 월판선, 네. 광명 KTX,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나와 있는 숫자 네. 답을 안 주셔가지고 시작부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네. 가 뭘까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이것은 백오 신도시의 면적입니다. 면적. 네. 네. 저것을 이제 평으로 치면 148만 평이다. 148만 평. 예. 네. 148만 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부지가 이제 네. 20만 평을 차지하고 있고 네. 공원이 약 7만 평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면적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두 번째는 뭔가요? 요거는 백오 신도시의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네네. 현재 인구수 네. 말씀하시는 거죠? 2019년 7월 현재 63,289명 예, 인구가 이렇게 꽤 많이 사시네요. 많이 살고 있죠. 자, 네. 세 번째는요?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오 신도시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네. 그 시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이 그 단계별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원래 서울대학교가 여기 시작할 때 2018년이면 완공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상가도 지금 다 지어졌고 오피스텔도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공실이 있어요. 서울대가 안 들어왔어. 그렇죠. 왜 늦어졌죠? 그건 시흥시와 서울대의 어떤 그 협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타결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었겠죠. 최종 조율에 있어서. 조율에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그 분양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 보는 그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뭐 상가가 많아서 네. 부동산을 운영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네. 임차나 매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네.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피 같은 어떤 그 그렇죠. 자신의 돈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들보다는 이게 빨리 진척이 안 되니까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이 없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단계는 형성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와서 서울대병원 언제 들어와요? 또 서울대학교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 보면서 서울대학교 빨리 들어왔으면 서울대병원 언제 지어지는 거야? 이러고 이제 저도 이제 마스터 플랜 뭐 나왔길래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고 또 읽어보고 했는데 되긴 되는구나. 단기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들어오셨던 분들은 약간 좀 기회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조금 늦어졌지만 네. 목적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히 어쨌든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 그렇죠. 다행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익 실현이 조금 늦춰졌을 뿐이지 네. 기대했던 이익은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귀결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병원 들어오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있고 영화관도 그 작은 면적의 도시에 2개나 있어요. 네. 메가박스, CGV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문화시설 또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서밋 플레이스 그 시투부지 앞에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2층으로 지어지는 걸로도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서울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있지만 105 신도시에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148만 평에 딱 짜여진 그 정중앙에 생명공원 옆에 또 들어서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화적인 시설이라든가 교육도 초등학교가 지금 5개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지금 기회비용을 지금 잃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리라 보고 있는데요.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서 그런 힘듦을 좀 참아가시면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상가도 자리 잡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진 어떤 수익률도 성취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4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의 요충지다. 105 신도시가. 그래서 가까운 송도 15 정황 IC를 타고 건너가면 15분 105 대교가 놓아진다면 거리로 측정할 수 없게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 이제 접근성이 좋죠. 사당동까지 강남까지도 약 30분에서 40분 갈 수 있고 월판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월판선은요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는 그 노선 중에 안양도 있고 이 안양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청계나 이런 데 지나가는 그런 노선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판교까지 약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런 교통의 요충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사통팔달의 교통을 갖고 있다. 네. 자, 5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사업.
4억이면 거래가? 그렇죠. 지금 네. 현재 아파트 가격 34평을 기준으로 4억대의 아파트들이 백오 신도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가 주변에 없어요. 다른 신도시들을 바라보면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백오 신도시에 4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지금 뭐 한 4억 2, 3천에서 5천 정도 하니까 들어와서 이제 사시다 보면 그 겹겹이 쌓여 있는 호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그로 네. 인한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오 신도시로 오시라고. 네. 근데 사실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졌고 입주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공급이 계속 많으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더라도 공급이 더 뛰어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못 올라갔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입주가 끝나면 더 이상의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공급은 차단되고 수요는 계속 들어오게 되면 네. 결국 가격은 이제부터 올라가게 되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에요. 어떤 다른 신도시처럼 막 10년 이상 진행되는 신도시 같으면 지속적인 공급이 가격 상승을 못하게끔 찍어 누르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백옥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하게 네. 짧게 진행됐던 이런 개발의 바람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공급은 이제 앞으로 거의 없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를 받쳐주려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섯 번째는 1,200만 원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1,200만 원은 뭘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이제 상가 네. 이제 상권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일매출. 일매출. 네. 일매출이 1,200만 원까지 나오는 네. 그런 그 업종들이 100곳에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문화나 또 음식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체험을 하시려고 하면 백옷으로 오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일단 업종이라든지 네. 어떤 상가가 어떤 업종에 들어와서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아서 네. 앞으로 효자 노릇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연락드려야 알려주실 거죠? 그래야겠죠. 일단 네. 백옷은 한 번쯤 방문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보면 네. 우연치 않게 정말 아주 우연히 네. 아주 우연히 백옷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제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다 백옷이 굉장히 교통적인 측면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네.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백옷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저도 한번 시간 내서 백옷 꼭, 한번 방문해 네, 보겠습니다. 꼭 방문해 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백옷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종류의 신도시들이 있고요. 여러 특색을 갖고 있는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이 바로 교통 여건이었죠. 개발을 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건 아니냐. 그 지역에서 도심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3기 신도시를 지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백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지하철 노선 3개, 고속도로 뭐 추가로 개통되는 거까지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통적인 호재들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라는 호재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백오 신도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주변의 산업단지에 있는 어떤 수요들이 백오 신도시라는 신도시 이 일대에 지어진 신도시 중에서는 사실 백오 신도시가 규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어진 연수도 그렇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와 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백오 신도시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혹시 또 모르잖아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도. 자, 그래서 오늘 150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윤현숙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대표님 어떠셨어요? 오늘 하시는 동안. 제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네. 150신도시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기쁘고 네.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알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일단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정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아무쪼록 하시는 것들도 좋은 고객들도 많이 만나시고 네. 좋은 계약도 많이 하시고 더불어서 고객들이 잘 됨으로 인해서 대표님도 더 잘 되시는 네. 그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별별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